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의유당의 동명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예, 조선 순조 때의 시인이고요. 예, 판관의 아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명일기 했는데요. 이 동명은 우리 동해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 바다에 가서 일기를 쓴 거니까 예,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귀경대에 올랐어요. 귀경대에 올라서 1월 출을 보려 했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서 이제 못 본 겁니다. 자, 기축년이면 이제 1769년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서울을 떠났어요. 그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여정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기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행문의 3요소가 뭐죠? 여정, 견문, 감상이죠. 예, 그 중에서 여정, 그죠? 기행수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초승이라는 건요, 이제 음력으로 9월 초하로부터 이제 처음 며칠 동안을 이제 초승이라고 합니다. 초생할 때 초승이에요. 함흥으로 오니, 자, 이제 서울에서 어디로 왔어요? 함흥으로 왔습니다. 우리 함흥냉면 유명한, 우리 동쪽에 있죠. 우리 그 북한 쪽, 지금 현재. 서울을 한양에서 이제 함흥으로 이제 이동한 겁니다. 그 여정이 지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함흥 판관이 이제 남편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남편을 따라서 이제 같이 장소를 이동한 거죠. 다 이르기를 1월 출, 자, 모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해돋이하고 달맞이가 아주 여기 끝내준다. 이 지역이 유명한 장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한 50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중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거리가 좀 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생들이 또 있었네요. 못내 칭찬한다. 못내 칭찬한다는 건 아주 그 대단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경이다, 뭐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필자는 이제 귀경대 유람을 하게 된 계기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들, 즉 기생들의 추천, 그렇죠? 어떤 부추김, 이러한 것 때문에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할 때 나는 여기서의 그 주인공 서술자입니다. 필자예요. 내 마음이 들썩였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원님께 청합니다. 원님이라는 거는 지금 남편입니다. 판관에 이제 부임돼서 이제 원님이라고 부르는데 남편에게 이제 청하는 거예요. 사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 또는 원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남편의 의미, 즉 원님이나 사군은 다 같은 인물입니다. 남편이에요. 나의. 그래서 여자의 출입을 어찌 경시하리요, 가볍게 여기리요, 뭐 이런 거죠. 이게 함부로 출가 외인인데 밖을 외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유교적인 측면에서 당시 그 남성 중심의 시대 현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여 뇌거 불어다.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그쵸? 예, 딱 거절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쳤다. 포기했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신묘년으로 이제 시간이 바뀌죠. 해가. 그쵸? 예, 그러니까 69년에서 71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들썩였다. 그쵸? 가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 그래서 청하니 다시 이제 남편에게 청한 거죠. 그랬더니 허락하고 겸하여 사군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남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네요. 그게 언제냐면 신묘년 8월 21일입니다. 8월 20일. 그날 이제 동명은 이제 함흥일출 명소입니다. 나는 중노선은 이제 중인이고요. 지방 향리 집안 사람을 이제 중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인 계층이에요. 한명호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달이 또 유명하네요. 귀경대. 그렇죠? 귀경대의 시골이라 하기에, 그렇죠? 예, 그리로 가려 했는데, 그렇죠? 예, 그 귀경대라는 것은 해변가 큰 바위 언덕이라고 합니다. 귀경대는 그때 추위가 오래도록 계속되어서 길 떠나는 그날까지 구름이 사방으로 운집하고 땅이 짙어서 말발이 빠지고 이미 내킨 마음이라 동명으로 가니 그날이 끝끝내 청명치 아니한다. 날씨가 맑고 밝지가 아니하니 어때요? 새벽달도 못 보고 그저 관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귀환했다는 얘기죠. 관하로 귀환했다. 그죠? 그리고 하려 하더니 새벽에 보니까 종이 들어와. 종은 이제 친정조카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처남이고요. 예, 친정조카 김기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미 날이 좋아졌으니 귀경대로 오르자. 응? 간절히 청하고 애원하고 부탁하기에 죽을 먹고 길에 오르니 이미 먼 동이 텄다. 아쉽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글쓴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귀경대입니다. 귀경대. 아셨죠? 그날이 이제 끝끝내 밝고 환하지가 않아서 새벽달도 못 보고 달도 못 봤어요. 그리고 사방에 애온이 끼고 또 해돋는데 잠깐 터져 겨우 보는 듯 마는 듯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필자는 일출과 월출을 보기 위해서 귀경대에 올랐어요. 근데 좋지 않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일출과 월출, 일월출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자, 그래서 이제 쌍교마라는 게 있습니다. 쌍교마라는 건요, 교마라는 건 이제 가마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가마와 가마를 끄는 말. 그러니까 두 마리의 두 마리의 말이 이제 가마를 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과 기생 탄 말을 바삐 채를 치니. 그러니까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막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굽, 그죠? 말 두 마리니까 굽이 네굽이게 되겠죠. 뛰어 달리니 이제 말이 빨리 달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편안하지 못하여 시버리를 시버리가, 그죠? 시버리에 위치해 있다고 했으니까,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경대에 오르니까, 사방에 애온이 낀 거예요, 애온이라는 것은 자욱한 구름이 끼고, 해돋는데 잠깐 터져 겨우 보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인하여 돌아오는데, 운전에 이르니, 자, 운전은 이제 장소입니다. 지역이에요. 바닷가 장소예요. 이르니 날이 화창하다. 응? 그런 애달픈 일이 없더라. 정말 아쉽고 실망스럽겠죠. 그렇죠? 예, 요거 설명은 여기와 여기를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쳐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 된 거죠. 일출과 월출을 결국은 귀경대에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세한 연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셔야만 시험 볼 때 이제 단어 하나 바꾸고 상황 하나, 장소 하나 바꾸고 또는 시간 하나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낚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귀경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는 모습을 본 뒤에 격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돌아올 때 바닷가에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장소가. 그렇죠? 쌍가마죠. 쌍가마를 교부, 가마꾼입니다. 가마꾼에게 메어 세우고 전모, 이제 전모라는 건 이제 모자인데요. 비 올 때 여자 하인이나 여자 아이들이 맨머리에 쓴 가세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자를 쓴 종과 군복, 기생이 이제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말태워 좌우로 갈라 세우고 사공을 시켜. 사공이라는 것은 이제 뱃사공이죠. 후리질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물 넓게 들러치고 여러 사람이, 그쵸? 예. 후리지라는 모양이 수십 척 장목, 아주 긴 나무를 마주 이어 너비 한 칸, 이 간이라는 건요, 길이의 단위입니다. 6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배만한 그물을 노끈으로 얽어서 장목, 긴 나무를 치고 그물에 다는 추는 백토, 흰 모래죠. 구워 탕기. 자, 탕기라는 건요, 그릇입니다. 찌개를 끓이는 조그만 그릇인데 이거만큼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요. 한 것을 두루 달고 동아줄로 끈을 메어서 해심, 아주 깊은 바다에 후릿금을 넣어 해변에서 사공 수십 명이 서서 아우성을 치고, 자, 이런 장면들은 지금 그물질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그 묘사의 방법,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넘겨보시겠습니다. 물소리가 막 광풍이 있는 태요. 과장법을 썼죠. 비유. 옷 같은 물급이 노하여 분노해서 뛰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늘에 닿았으니 그 소리 산악이 움직이는 듯 하더라. 과장법, 비유법이 있었고요. 금을 당기는 소리가 매우 크다는 얘기고요. 후리지라는 모습을 생생히 지금 묘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현 방식이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자, 니은, 바닷가죠. 자신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며 글쓴이가 지금 위로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위로를 느끼는 장면이다, 장소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사공을 시켜서 후리지를 시키니, 자, 그죠? 글쓴이가 사공들에게 그물질을 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물소리에 광풍이 있는 듯하고
옷 같은 물고기가 노하여 분노 뛰는 것 같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그래서 후리그물을 끌어내니 연어, 가자미속. 자, 가자미속들이 그물에 달려 나왔더라. 이런 걸로 볼 때 그물질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미리 적었습니다. 1월출을 변변히 못 보고 이런 장관을 한 것으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제 그물질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느끼고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니은에서요. 자, 이제 추가적인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월출을 변변히 제대로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이런 장관을 위로하였더라. 바로 나왔죠. 이 위로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위로를 느끼는 공간이 바닷가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리그물을 끌어내니 연어도 나오고 가자미 속은 이제 등 속의 준말인데요. 이 따위라는 겁니다. 이 가자미 따위들이 그물에 달려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다 하고 가마를 돌이켜 돌아올 때 가마 안에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어디에서 생각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여자의 몸으로 만리 창파, 저기 그 드넓은 바다죠, 바다. 파도 치는 바다를 보고 바다 고기 잡는 모양을 보니, 그렇죠? 세상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기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스스로 기약을 했다는 겁니다. 12월이를 오다가 태조대왕 노시던 격구종을 바라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고선 자기 마음을 지금 위로하는 장면이고요. 마음속으로 기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굳게 먹었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세상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런 아름다운 장관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여일 지나다가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여정의 경로, 즉 여정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태조대왕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놀시던 격구정, 자, 격구정을 바라보니 높은 봉우리 위에 나는 듯한 정자가 있었어요. 이 정자. 그래서 가마를 돌이켜 오르니 단청이 기둥에 있는 이 단청이 약간 퇴락했어요. 좀 낡았어요. 그렇죠? 6, 7간 길이의 단이라고 그랬죠. 예.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 바닥은 박석이다. 박석을 깔았다는 것은 얇은 널쩍한 돌들을 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격구정의 정자의 어떤 규모와 모습을 지금 묘사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격구정은 이제 우리 함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흥 본궁이 있는데 이 본궁 이성계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함흥 본궁이 남쪽에 약 10리쯤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이전에 격구 놀이를 매우 잘 쳤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이제 격구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죠? 격구정으로 온 겁니다. 격구정. 이 정자가 격구정이에요. 퇴락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확실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파악하셔야만 동명일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보이는 경치, 그렇죠? 그곳에서 격구정에서 보이는 경치가 아름답고 상쾌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정자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또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층 약간 퇴락한 6, 7간 정자가 있었는데 안목이 쾌창하고 심신이 상연한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정자에서 퇴락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상쾌함을 느꼈다라고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바다에서 돌아오다 태조대왕이 놀던 격구정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람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 태조 이성계죠. 관련된 현장을 답사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십니다. 이제 그 현장을 갔냐 안 갔냐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중요시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자는 그리 좋은 줄 모르겠으되, 자, 이거 보세요. 좋은 줄 모르겠다. 퇴락했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안개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시야, 범위를 얘기하고, 이게 기이하다,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죠. 앞은 탄탄혼혼하다, 이게 평평하고 넓고 시원한 그런 벌판이다, 이거예요. 탄탄대로, 그렇죠? 뒤에는 푸른 바다가 둘러졌다. 그러니까 안목, 이 눈이 굉장히 쾌창하고 맑고 산뜻하다, 이거예요. 눈이 심신이 상연하다, 시원하고 상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 풍광에 매료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 큰 병풍 같은 선바위를 얘기하는데요. 이 바위가 오련히 홀로 우뚝 섰어요. 그것이 바로 그 행동이 그 모습이 기이하더라. 자, 이거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기행 수필이기 때문에 여정, 견문, 감상 중에 감상이라는 거, 그렇죠? 항상 그 기행 수필이나 기행문이 들어가면요, 이 여정, 견문, 감상을 꼭 3요소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르기를 선바위라고 하더라. 선바위는요, 이 격구정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간 곳이 아니에요. 그냥 격구정에서 바라본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봉우리 아래에 악공을 숨겨 앉히고 풍류를 늘어지게 치고 하고 기생을 군복한 채 춤을 추게 하니 또한 봄직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풍류를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 부분에서 선바위에서는요, 거동이 기이하다는 소문에 글쓴이가 호기심을 느껴 직접 찾아갔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것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쓴이 높은 봉우리 위에 정자에 올라 바다 한가운데 병풍처럼 서 있는 선바위를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도 수학여행이나 이런 여행 가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모든 장소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다 보는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떠올리셔야 된다. 기이함을 느꼈다. 그렇죠? 이렇게 정자가 위치한 봉우리 아래에 악공을 또 숨겨 앉혀놓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 이제 풍류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또 이를 통해서 선바위는 글쓴이가 정자에서 바라보는 대상일 뿐 직접 찾아간 공간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관동별곡에서, 정자의 관동별곡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에 나올 때 많이 틀린 걸 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르지 못한 것이 다행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당연하다라고, 정철이. 이거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 비로봉에 오르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비로봉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살짝 아주 교묘하게 출제를 해서 학생들을 오답을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바로 이런 것들, 선바위는 간 곳이 아니라 격구정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곤란해 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은 해석에 충실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번 하더라도 완벽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해석이 완벽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변형된 문제에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문을 더 많이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1월출 보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귀경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인하여 돌아 나올 때 본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함흥부 운전사에 있다는 건데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직전에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함흥차사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이 함흥차사 할 때 함흥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태조 이성계가요. 진안이 보고 싶대 별차는 이제 임시 관원입니다. 이 별차가 허락하지 아니하기에 못 보고 돌아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껏 모처럼 이제 애써봤지만 별러서 미리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회를 엿보았는데, 그렇죠? 1월출도 못 봤어요. 그래서 몸이 막심해 너무 재미없어. 그렇죠? 하게 다녀온 거예요. 볼 걸 못 봐가지고. 그렇죠? 가엾기를 어찌다 말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지금 세세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 맺혀서 다시 보기를 한이 맺힌 거죠. 그렇죠? 개교 나름대로 깨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미 막아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거절한 거죠. 감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임진년, 자 이제 1772년인데요.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는 겁니다. 연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도 번호를 달았습니다만 1, 3의 연도도 역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자, 상척은 이제 친척이 이제 상을 당했어요. 친척에서. 그래서 종이를 서울로 보내어 이미 달이 넘고 고향을 떠나 4년이 됐어요. 고향을 떠난 지 4년이 됐죠. 죽은 이는 이건희와 이미 끝난 일이죠. 이미 죽었으니까. 생면 산 모습이 그립고, 그렇죠? 종이조차 보내어 편지겠죠. 그렇죠? 시무 근심을 도우니 해포가 잠옷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심정이 지금 나온 겁니다. 가엾었는데 이제 괴롭기까지 하네요. 이제 상당한 이후에. 그래서 원님께 남편에게 다시 동명보기를 청하니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그렇죠? 이제 내가 다시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말을 다시 했다 이거예요. 어떤 말로 설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게 했는지 그 말하기 방식이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시작부터가 참 거창하네요. 사람이 한번 돌아간다, 죽었다는 거죠. 다시 오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또 시무, 이 고통, 고민, 치통, 이러한 지극한 고통, 아주 심한 고통과 고민, 걱정, 근심 이런 거를 쌓아서 항상 자, 매우 답답하다는 거예요. 빽빽하게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한번 시원하게 놀아서 이 마음의 이 우울함을 풀어버리는 것이 망금보다 훨씬 더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덕분에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출을 보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어때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밝히는 장면이고요. 필자의 적극성이 드러난다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궁금증을 언급하여 답변이 됐다. 이런 장면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지위 언급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역할과 본분도 아니에요. 부정적 효과 아닙니다. 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시원하게 놀아서 마음의 우울함을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겁니다. 자, 이런 말하기 방식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예, 이러한 말하기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다른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다른 인물 언급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렇죠? 1번하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글쓴이는 친척의 죽음 이후 회포가 잠옷 괴로운 원님에게 동명보기를 청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유람이 복잡하고 번다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람을 가는 것이 복잡한 마음, 번거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는 다시 동명보기를 청한 이후로 친척의 죽음으로 인한, 그렇죠? 이런 회포의 괴로움을 예를 들고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100%입니다. 100%.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고 비니 불기까지 했어요. 원님이 역시 일출을 못 보신 고로 9월 17일 날 드디어 약속을 했어요. 가기로. 속기생 관청에 딸린 이 기생들 차섬이 보배 쾌락 정말 즐거워하죠. 크게 기뻐합니다. 무한 치장을 해요. 아주 먼 길을 떠날 행장을 차리고 있고요. 기구를 성대히 준비하고 있고요. 차섬이 보배 한 쌍, 일왕이 일삼이 한 쌍, 일섬이 한 쌍, 개월이하고 가는데 17일 직후에 밥을 먹고 떠나려 하니 16일 밤 하루 전이죠.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그런 것처럼 기생과 비복, 여자종과 남자종을 비복이라고 합니다. 기생도 따라가야 되고 종들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잠을 아니 자고 뜰에 내려가서 어때요? 사면을 관망합니다. 뜰에서. 그렇죠? 혹 하늘이 흐릴까 노심초사하는 장면이고요. 나 역시 민망하여 부끄러워서 함께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이제 어떠한 정서가 남겼어요? 십몇 년 때처럼 어때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출을 못 볼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이 경험이 어때요? 이 뜰에서 되풀이될 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제 하늘을 보면 노심초사하는 장면입니다. 노심초사. 노심초사가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전전긍긍, 그쵸? 좌불 안석, 뭐 이런 단어까지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 역시 민망하여 함께 하늘을 우러보고 초조하는 거죠. 초조하고 겨우 밤을 새워서 오히려 천색, 하늘색이 쾌치 아니하니까 동쪽의 붉은 기운의 일광을 가리니 흉중이 마음이 요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지난번처럼 일출과 월출 못 볼 것을 염려하여 하늘을 보면서 지금 노심초사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장면이에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요. 그렇죠? 3페이지에 나온 이 지문 정리를 꽉 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망일에 월식 끝, 보름, 망일은 이제 보름이고요. 월식, 그렇죠?
월식 뒤끝이기 때문에 비나 눈이 자주 내린대 이때는요. 그래서 혹 흑색 구름이 층층 굉장히 구름이 많고 진해 티끌과 먼지 기운이 사방에 둘렀으니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이제. 모든 비법과 기생이 발을 굴러요. 애 태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 태우고 혀를 차고 있어요. 아 안타까워하는 거죠. 거의 미칠 듯 하대요. 애를 쓰니 나 또한 그죠 글쓴이에요. 초조해요 초조. 그래서 직접적인 정서가 나왔죠.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겨우 세워서 밤을 샌 거예요. 17일 미명은 이제 날이 채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삐 일어나 급하게 일어나 하늘을 보니 오히려 천색이 쾌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붉은 기운이 오히려 일광 햇빛을 가리니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일출을 못 볼까 지금 염려하는 장면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흉중이 요요하다. 예,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들뜬 장면을 지금 표현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현재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무수히 보니 날이 늦으며 홍은 붉은 구름이 거치고 해기운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하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즐겨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네요. 밥을 재촉하여 먹고 길을 떠나니 앞에 군복한 기생 아무래도 이 기생이 어떻습니까? 관청에 딸려있는 기생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겁니다. 아이 기생 하나가 비룡 같은 말 아주 나는 용처럼 빠른 말을 타고 섰으니 전립도 번거지 모자입니다. 예. 전부 다 관청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위에 상모 번거지 꼭지에 달리는 하얀 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모 아시죠, 여러분? 상모. 예. 그리고 공장모. 예. 공장 모양의 털이네요. 햇빛에 조효하게 밝게 비쳐서 빛나는 데가 있다. 이 조효라는 단어 꼭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밝게 비쳐서 빛나는 데가 있다. 이 조용하다가 아니라 이 조요입니다. 팡마는 빨리 달리는 말. 그죠? 이 모양이 아주 날렵한 말을 탔는데 군악을 교전해서 가마 앞에서 늘어지게 연주하니 미세한 아주 미천한 규중 여자로 거년 작년에 그쵸? 예, 십몇 년인가요? 예, 작년 지난해 비록 낭패하였으나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이제 기대에 어긋나서 이제 망그러졌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렇지만 거년 호사를 호화롭게 이제 사치한다는 얘기죠. 예, 거년 호사를 금년 차일에 그쵸? 예, 지난번에 했어야 될 이런 사치스러운 호화로움을 이제 올해 이날 그쵸? 다시 하니 어느 것이 사군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의 은혜, 남편이 허락을 해준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는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뒷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제 생각이 됐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여기 나오는 글쓴이의 심정 충분히 여러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 갈래 기행수필이고요. 제제 1월 출이고 주제는 이제 귀경대에서 바라본 달맞이 해돋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셨죠? 사실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성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는데요. 첫 번째 작가인 의당 남씨가 귀경대에서 달맞이와 해돋이를 체험을 한 겁니다. 한글 기행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한문이 아니에요. 한글입니다. 또 여자가 썼으니까 한문 보통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한글.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유람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함흥판관으로 보이는 남편을 따라서 체험을 직접 기록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성이라는 거. 또 달맞이와 해돋이 장면을 그려내고 있죠. 정철의 관동별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교적 이념이라든가 관념의 틀에서 탈피했어요. 그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찰, 또 순우리말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 또 자신의 체험을 자유분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문학성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요. 섬세한 사실적 묘사, 비유적 표현 및 감각어라든가 색채어 등이 사용이 돼서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전개 방식을 보면요, 장소 이동입니다. 물론 시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귀경대와 바닷가, 격구장, 관하 이렇게 총 4군데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 만족감, 상쾌함, 감사함, 초조함 여기 같이 있었죠. 이러한 정서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아셨죠? 여정, 견문, 감상 이 3요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 매오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작품이 전개됐다. 맞죠? 자신의 정서를 배제했다. 객관적이다.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배제하지 않았어요. 직접 드러냈고 주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필자가 보는 장면을 효과적이었다. 우리 그물질하는 장면 있죠?
해안가에서. 자, 필자는 과거에 보았던 기억을 되살리며 1월 출을 보고자 남편에게 청했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았던 기억이 아니라 기생들이 이제 부추기고 추천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또 남편은 바쁜 공모를 언급하며 필자의 부탁을 거절했다. 공모라는 건 이제 공적인 임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유교적인 입장, 그렇죠? 여인네가 어떻게 가벼이 할 수가 있으냐, 바깥 출입을 가벼이 할 수 있으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또 필자가 귀경대에 오르자 날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아니죠. 뭐 날이 반대로 안 좋았습니다. 또 귀경대에 돌아오는 길에 필자는 그물질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 그렇죠. 이걸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일출 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 그물질하는 모습 인해서 심화됐다? 아니죠. 회포를 풀고 잠시나마 이제 위로를 받은 겁니다. 또 주관적인 비유,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그물질하는 광경을 아주 잘 드러냈다는 거. 또 9번째, 필자는 친척의 상을 당해서 어때요? 괴로운 마음을 동명보기로 다스리고자 해서 남편에게 청을 해서 말을 했죠. 맞습니다. 또 10번째, 필자는 격구정에 들렀죠. 정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바로 여기서 조심해요. 정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정자는 그리 좋지 않았다. 퇴락했기 때문에.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필자는 남편의 거절에 어쩔 수 없이 동명보기를 포기했다? 아니죠. 끝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가고야 말았습니다. 또 동명을 보러 가기로 약속한 전날 기생들과 달리 필자는 걱정 후에 잠을 설쳤다? 아니죠. 모든 기생과 모든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렇죠? 필자는 동명을 다시 보러 가는 것과 관련해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남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명일기를 공부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여자 주인공이고 여류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요즘 모의고사와 공부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작가가 여류 작가이다라고 하면은 시험 출제 요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워낙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실제 출제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이 동명일기를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확한 해석이 진정한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길 기대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